진짜 없이 했어요. 통장 있었을 거예요. 어서 오세요, 영광포차입니다. 일단은 한잔 하고. 여러분 그래도 안주는 질러입니다. 질러. 실력이 협찬은 아니에요. 그 나중에 PPL 들어오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유튜브 해볼게요. 그래서 그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조정현이라고 하고요. 일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음악 레이블 겸 매니지먼트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또 동시에 안에서 이제 스튜디오 일로라고 하는 녹음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,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. 그리고 강동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교수까지. 네. 그거 근데 나 들었는데 또 놀랐네.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. 저희가 그래도 제 친구들이 사실 사업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. 그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. 저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. 어쩌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. 일단 제일 그게 궁금해요. 어쩌다가 사업을 왜냐면은 본인은 애초에 그 직장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바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일단 제일 궁금해요. 네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실용음악을 했었고, 그래서 대학 때도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고, 계속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. 음악을 할 줄 알았고 뮤지션이 되고 싶었었는데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음악을 하고 나서 제 한 27살이 되었을 정도에 이제 내가 이게 맞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했어요. 뮤지션이 내 길이 아니다.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그거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술가로 사는 게 맞는 사람들이 있고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 예술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진로를 고민을 해보다가,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음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그럼 음악을 빼면 뭘 하고 살지?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악을 하던 사람이 취업을 하려니까,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제 학벌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취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사업을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막연하게? 네. 근데 그때 바로 사업을 시작하진 못했고, 그때까지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온 상태였어서, 훈련소까지 가려면 그래서 28살에 군대를 가서 군대에 있는 동안 이제 음악이랑 좀 멀어지는 시간을 갖고 공부라는 시간을 좀 가졌죠.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돈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, 그런 시간을 좀 거치고 나서 이제 30살이 되면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죠. 그러면 이제 그냥 딱 전역하자마자부터 바로 그냥 시작하신 거네요? 맞아요. 그래서 말년주가 딱 다녀오자마자부터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를 해서, 전역하던 날 이제 같이 갈 친구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. 그리고 그날부터 바로 유입당을 해요. 근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? 왜냐면 30살이 사실 한국 나이로 30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. 물론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도. 근데 맞아요. 30살이 그런 나이긴 한데 군대 전역했을 때 생각해봐요. 그치. 두려울 게 없잖아요. 내가 뭐래도 할 수 있겠다. 약간 이런 게 있었어. 내 만기 전역을 할 때 병장을 달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지. 사회에 나가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버프가 있었구나.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거든. 저번에 질문했다고 까먹었네.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, 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. 약간 돈이 좀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. 근데 너는 돈이 좀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는지, 진짜 맨땅에 헤딩했는지, 뭐 솔직한 액수를 알려주면 더 좋고, 내가 얼마가 있었는데 시작을 했다, 뭐 이런 걸 알려주면 너무 감사하고,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그냥. 사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약간 영웅담처럼 들릴까봐 잘 안 하는데, 그래도 해줘. 진짜 땡전한 푼 없이 했어요. 통장에 30만 원 있었을 거예요 그때. 진짜로. 그때 딱 군대 전역할 때. 군대에 있는 동안도 이제 돈을 열심히 써가지고 돈도 못 모으고. 근데 30만 원인데 사업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생겼네. 왜냐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드는 생각인데,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뭐 얼마가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. 근데 경험상 그 돈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자본금이라는 게 뭐 몇십억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몇 천만 원? 뭐 1, 2억? 제 생각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.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진짜 30만 원 갖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. 모든 걸 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1000만 원이 있어 보니까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치. 1000만 원이 있고 나서는 이제 1억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1억이 있어 보니까 이거 순식간에 했어요, 진짜.
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처음에 30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막 가서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. 몸으로 내가 떼울 수 있는 거 다 떼우고 주변 뭘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?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냥 다 내가 하고 예를 들어 저희는 어쨌든 제조업은 아니었으니까 뭐 원료를 구입하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다 인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냥 잠 안 자고 내가 하고 저 3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었던 적도 있었어요.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못하는 일들은 찾아가서 내가 나중에 꼭 갚겠다. 도와달라.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. 도와달라. 그런 폐기가 필요해. 네, 그래서 첫 해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됐을 때 다 갚고 당연히 다 제값 치르고 갚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런 것만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사람한테 돈 구하는 것도. 그럼요. 어딜 가서 이제 관계를 쌓고 거기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고 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쁘게 봐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니까 거기서도 도움을 받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그럼 혹시 사무실 같은 건 어떻게 했어? 사무실은 있어? 처음에 없었죠. 처음에 제가 원래는 이제 집수원이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이제 귀농을 하셨어요. 그 군대를 갔다 왔더니 집이 없었어. 집은 있었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. 아무도 없는 텅 빈 수원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. 근데 이게 집은 남겨놓고 내려가신 거야? 그러니까 제가 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아.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연남동에 있는 500에 35만 원짜리 말도 안 되는 구옥에 이제 들어갔어요. 1.5룸이었는데 이제 넓은데 이게 35만 원이라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겨울에 20도가 안 되고 여름에는 비가 새고 그래. 곰팡이가 슬고 막 이런 집이었어요. 근데 거기서 사무실을 구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를 사무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들 불러서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작업하고 거기서 일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. 대단하다. 그렇게. 근데 너 지금 내가 알기로는 뭐 대치동인가 어디 가서 네, 지금은 영문합니다 진짜. 그쵸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온 과정을 보면 진짜 기적 같아요. 근데 혹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? 그러면 다시 지금 뭐 돌아가면 직장을 가지고 싶어요? 아니면은 그래도 다시 그때도 사업을 한번 다시 할 거예요? 사업을 처음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때도 돌아가면 내가 직장이다. 직장과 직장인과 사업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직장인을 해볼 것 같아요. 왜냐면 30살로 돌아가면? 네, 어차피 사업을 굳이 그때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직장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. 제가 이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치 지금 대표인데 약간 그렇지. 사표를 쓸 대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애매하지. 지금은 못 다녀보는 일이니까 그때는 마음이 이제 되게 급했고 그걸 빨리 시작해서 빨리 성과를 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은 저는 진짜 회사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보통 조직 안에서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지금도 겪는 중이고.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네. 돌아가면 직장을 일단 다녀보긴 했으나 네. 다니려고 하긴 했겠으나 네. 다니다가 어쨌든 결국은 사업을 했을 거다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 이유는? 그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제 음악을 안 하려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거였는데 막상 사업이라는 걸 공부하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결국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죠. 네. 그래서 그럼 또 그것도 궁금하네. 네. 어쨌든 너가 지금 좋은 기회를 뭐 어떤 기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 교수, 겸임 교수도 하고 있잖아. 그건 또 어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네가 원했던 건지 뭐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? 사실은 제가 원해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멋지겠다라는 생각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하긴 했었는데 워낙 학교를 다니는 걸 좋아했었고 교수님들이랑 이제 잘 지내고 했었어서 그냥 동경하는 마음은 있었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진 않았었고 그냥 일을 열심히 했어요. 이제 사업을 딱 처음에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당시 돈을 벌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업계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거죠. 이제 너의 회사가? 네. 근데 이제
제 포지션 자체가 뮤지션, 그러니까 음악을 할 줄 아는데 제작을 하는 사람이니까. 그치, 넌 대단하지.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. 네,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고, 특히 이제 학교들에서도 젊은 교수를, 어쨌든 새로운 뉴페이스 교수를 원할 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음악만 하는 사람들, 혹은 단순하게 사업만 하는 사람들이랑 조금 다른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면 때문에 좀 이제 눈여겨 봐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오퍼가 먼저 들어온 거야? 그렇죠. 그럼 알던 교수님이 너한테 오퍼가 들어왔나? 네, 그렇죠. 아, 너네 회사가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보고 너의 역할을 좀 보고 이렇게 네, 했구나. 그래서 불러주신 거죠. 그래서 처음에 특채로 시작을 했고, 그렇게 처음에 특채 시간 강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경영 교수가 된 거죠. 괜찮다. 계속 그 교수 쪽으로의 그 삶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? 기회가 닿는다면 계속 할 것 같아요. 이걸 굳이 제가 뭐 안 하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, 재밌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를 다닐 때랑 또 다른 입장으로 학교에 있는 건데, 제가 워낙 학교라는 공간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, 그런 젊은 친구들의,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의 어떤 그런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한테도 자극이 많이 되고, 그래서 그냥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업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, 학교 가서 이제 좀 더 즐겁게 수업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뭐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지 않을까요? 너가 10년 전에 너한테, 그러니까 10년 전에 너한테 한마디를 딱 할 수 있어.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? 밖으로 나가라. 밖으로 한비야야? 어디 밖으로 나가? 근데 이제 그런 의미예요. 제가 사실은 지금도 꿈이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사는 거거든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어쨌든 뭐 이제 제가 한 20대 후반 때부터 해외를 갑자기 많이 다니는 기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, 그러고 나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겪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작고 특수한 사회인 거예요.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을 하고 또 그런 사회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해외 나가 살려면 이거를 때려친다고 그러지 모르겠다. 접고 가든지 아니면 잘 돼서 확장으로 가든지 해야 저거 되는데, 누가 심어놓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. 근데 둘 다 말이 안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밖으로 나가라. 무조건. 한국 밖으로 나가라. 이렇게 또 먼 거를 모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진짜 뭐 교수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찾아주셔서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알죠. 다음에도 또 한번 네.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또 오세요, 용화포차입니다.